네, 글로벌 비트 릴레이로 주요 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이제 인하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시장이 좀 잘 흡수하며 가는 것 같죠?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간밤에도 많이 쏟아졌는데 잠시 후에 오늘의 헤드라인 통해서 짚어드리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핀비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4%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의 경우 0.54%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77%,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1월 동안 약 30%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더 잘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스코와의 제휴를 발표하는 긍정적인 소식도 더해지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0.92%, 1%가량 하락했죠. 테슬라도 볼게요. 테슬라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포드를 비롯해서 전기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마약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회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너무 민첩한 관계에 있다, 밀착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섹터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다 같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죠. 엔비디아의 주도하에 AMD 그리고 브로드컴 등도 2%가량 하락했고요. 산업 그리고 부동산 섹터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등이죠. 일라이릴리는 전날 급등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는 역시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화이자는 4%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유가 상승세의 에너지 섹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엑손모빌이 0.5%가량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맵에는 없지만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이후 30% 가까이 폭등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흐름도 살펴볼게요. 주요 지수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죠. 그래서 SPY 소폭 상승했고요. QQQ 0.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인 TQQQ 1.5% 하락을 했고요. SQQQ는 1.5%가량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SOXL은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4.64% 하락을 했고요. 전날에는 급등을 했는데 간밤에는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버스인 SOXS는 4.6% 상승했고요. 중국 관련된 ETF들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장기채 레버리지인 TMF는 3%가량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 서영 앵커에 이어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장의 심장박동 이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을까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 짚어드리겠고요. 중국발 이슈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TSMC, 도요타, 중국의 SMIC 등등 전해진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파월 의장
시장의 바통 터치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입니다. 간밤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많이 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또 로레타 메스터 총재라던가 닐 카시카리 총재는 또 한 번 연단에 섰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9시에는 하커 총재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와 메스터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발언 시간이 가장 일렀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미 경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인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통화정책 완화 시점을 제시할 준비가 안 됐다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 발언에 나선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근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만큼 침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한편 국채 3년물 발행금리는 이전의 4.105%보다 높은 4.169%로 결정됐고 응찰률도 이전의 2.670보다 낮은 2.58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다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했던 미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1% 이상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서 촉발하고 있는 지역은행발 위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대한 걱정입니다. 대출 리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 옐런 장관도 이와 함께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물론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 자체가 탄탄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드의 실적도 발표가 됐네요. 4분기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에서 7%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함께 보시면 발표치가 매출액을 한 30억 달러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0.1달러 이상 상회하는 발표치를 내놨습니다. 가이던스까지 함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소식은 저희가 또 지난주에 오늘의 헤드라인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예상됐던 바이긴 합니다만 정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라이 릴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49달러로 팩트셋 예상치 2.29달러를 약 8% 상회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측은 당뇨약 마운자로와 비만약 제파운드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의 4분기 매출액은 각각 22억 560만 달러, 1억 7,5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치료제의 매출 합산 규모는 전체 4분기 매출 규모 대비 25%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만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이와 함께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은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만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특히 GLP-1이라는 기전에 대해서 부상이 되면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의 추이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미주죠. 강세장 맞아 AI주만 오른다. 늘어나는 단기 조정 신호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문제는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매그니피센트 7에서 판타스틱 4로 더 좁혀졌다는 점에서 오미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알파벳조차 증시 랠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아마존이 투자 자금을 독식하며 급등세를 누리고 있는 건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시장 기술적 분석가인 크레이그 존스는 보고서에서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S&P 500 지수의 상승률 4% 가운데 거의 70%가 판타스틱4 종목의 기여분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관련 서비스나 상품의 매출액이 늘었거나 또는 늘 것이라고 밝히기만 해도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너무 올라 고평가됐다는 판단에 올 들어 5일까지 주가가 2.6% 하락했지만 장 마감 후에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7%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장 마감에서는 팔런티어 3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 앞서 서영 앵커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AI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서 AI 종목 위주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지수 상승에서 상당히 많은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미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6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 흐름을 또 한 번 체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700달러 선을 돌파를 해내는 흐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게 되더라도 그리고 실적에서 보여주기까지 한다면 이렇게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과연 지수 상승의 수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TSMC가 도요타와 함께 손을 잡고 TSMC가 대만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칩 공급에 일본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1위 도요타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대만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TSMC의 일본 공장 운영사에 첫 출자하기로 한 겁니다. 도요타는 이번 출자를 통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필수인 고성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완성차를 생산하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TSMC 유치도 그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의 생산 규모 확대로 전체 비용 구조와 공급망 효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SMC의 반도체 생산은 현재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이에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 더불어서 중국 관련한 이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특히 실적 발표를 좋게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SMIC와 화웨이가 손을 잡고 5나노 공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바꿔주시죠. 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밤의 유가는 WTI 원유 선물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1%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73.5달러 선에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헤드라인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볼은 어떤 종목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해리뱅커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심벌입니다. 앞서서 오늘 포드와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포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문제는 스냅입니다. 지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의 실적 발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과 EPS 예상치 지금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10% 넘게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포드와 스냅을 함께 실적 발표의 엇갈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 시간에 실적 발표가 나온 팔란티어 오늘 정규장 마감 31%
폭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팔란티어 AI 다크호스가 나타났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매그니피센트의 세분 기업은 아닙니다만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의 증가, 매출의 증가가 아주 급속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팔란티어의 CEO는 팔란티어의 확장의 성장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면서 AI 수요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정규장에서 31%에 넘는 폭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 이 시간에 시간외 거래 20%의 급등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으로 AI 다크호스 팔란티어 앞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심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가총액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 비율이 미국이 전 세계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에 미국 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의 수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상황을 보면 참 잘 나가던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10위권 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만 2024년 2월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AI 산업의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온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부동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다만 홍콩 증시의 상황은 중국 증시와 좀 대비되는 모습으로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심벌이었습니다.